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그 본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주역 64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주역이 보면 이제 64개의 개가 있거든요. 그 궤 중에서 어떤 궤에 해당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마 제 자랑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주역 64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자랑 같지만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 상황이 주역 64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주역을, 정치 상황을 이제 주역으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역이라는 것도 보면, 어떤 현실의 어떤 구조를 반영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정치도 보면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정치의 구조가 뭐냐 하면, 이 나라의 정치 구조는 이제 크게 여당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 있죠. 야당. 야당이 서로 이제 상생하기도 하고, 서로 막 도와주면서, 야, 아우 좋고 형 좋고 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죠. 상극이죠, 서로 막 견제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죠, 그죠?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구조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제 상극이 이제 그런 구조란 거. 그런 이제 구조를 사상으로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오고, 8개에서 64개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요런 이제 서로 대립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사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상에서 보면 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소음이라고 했죠, 그죠? 소음은 이제 제일 밑에는 이제 양효고, 제일 위에 효는 이제 음효가 되겠죠, 그죠? 음효고, 양효, 음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음이 되겠습니다. 소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봄에 해당한다고 했죠, 봄. 그 다음에 양효와 음효는 어찌 보면 서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위에서는 이제 아직 겨울이지만은, 밑에서는 이제 막 새싹도 피고 이제 활동적으로 막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 겉으로는 아직 이제 이렇게 약간 움츠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제 그런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에서 보면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소음 다음에 맨 밑에도 양효고, 맨 위도 이제 양효면, 이거는 이제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되죠. 요거는 이제 여름에 해당하고요. 이제 태양은 이제 겉으로도 아주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도 아주 활동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당, 야당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한다면, 여당도 아주 힘이 세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야당도 아주 힘이 세면서 활동적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태양이 되겠습니다. 소음은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여당, 야당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은 이제 이제 아주 활동적이면서 이제 자기 뜻도 주장이 아주 분명한 데 반해서, 이제 여당은 이제 휴식, 그러니까 자기 뜻도 아주 불분명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쉬고 있는 상황,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소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는 아주 활동적인데 속으로는 이제 음효인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소양에 해당이죠. 소양은 이제 가을이고, 소양을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정치는 이제 여당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당이 이제 얼굴에 해당하겠죠. 표면적으로. 만약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야당보다는 이제 여당 대표가 많이 만나겠죠. 그죠? 이 여당이 이제 양요란 것은 여당이 이제 활동적이면서 자기 뜻도 이제 주관도 분명하고 이제 활동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야당은 이제 활동적이지 않고 이제 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뭐 조직도 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조직도 뭐 정비하고 뭐 그런 단계가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가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태음이 되겠죠. 이제 겉으로도 음이고 이제 속으로도 이제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은 이제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 그 겨울에는 대부분 보면 활동을 잘 안 하죠. 깨구리는 겨울잠을 잤고, 그 다음에 뱀도 겨울잠을 자죠. 겨울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당도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쉬면서 에너지 축적하고요. 야당도 활동을 안 합니다. 활동 안 하지만은 쉬면서 뭐 조직도 정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한번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본다면, 이제 외부에서 딱 본다면 별로 활동 안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해당하겠죠.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상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이제 64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이제 주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와 대단하다. 이제 이 정치도 이제 주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제 주역 산천의 주역 뉴스를 보면서 동영상 뉴스를 보면서 주역에 대해서 좀 해박한 분은 이제 이것만 제가 이 정도 딱 설명드리면 알겠어 이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제 주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이 사상하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대립하는 걸 이제 이렇게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걸 이제 사상을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64개로도 바로 뜰 수 있습니다. 64개. 네. 사상에서 바로 이제 64개로 이렇게 바로 이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상, 그러니까 주역책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걔가 뭐냐면 중천건, 그 다음에 중지곤, 그래서 건곤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역 64개에서 건계와 공계는 주역의 대문입니다. 대문. 주역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해당합니다. 그 문에 해당하는 게가 이제 주역의 이제 건계하고 이제 공계인데, 이 건계와 이 공계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제 먼저 그 건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역을 개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역에 이제 그 건계에 해당하는 게, 중천 건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위가 보면 이렇게 다 짝대기가 이렇게 세 개가 꺼져 있습니다. 세 개가 꺼져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이제 팔기에서 이제 요걸 이제 팔기에서도 이제 건공감에 해당할 때 이제 그 건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죠? 요 건은 이제 상징하는 거는 이제 하늘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이 이제
이제 중천거는 이제 이 하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이제 그 근계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똑같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근에 상징하는 게 이제 천, 하늘을 이제 상징하고, 요것도 이제 하늘을 상징합니다. 천,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이 두 개 겹쳤으니까 중천 이제 근계가 되는데, 보면 두 개가 이제 보면 요 구조상으로 보면 요 사상 중에서 어느 걸 많이 닮았습니까? 이게 소원을 닮았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닮았습니까? 서양을 닮았습니까? 그러면 태음을 닮았습니까? 중천근계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야, 이게 위도 하늘이고 아래도 하늘인데, 야, 이걸 사상으로 보면 어디를 닮았을까 보면 이제 태양하고 많이 닮았죠. 태양이 보면 위도 양이고 아래도 양이고, 그죠? 구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략화 시키면, 요 아래 소성계는 이제 여기서 이제 팔계를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성계라고 합니다. 소성계가 두 개가 있으면 대승계로 갑니다. 주역의 64개는 이제 이런 대승계가 64개가 있습니다. 64개가 있는 게 이제 주역인데, 그래서 이제 천은 이제 이 소성계에 해당하는데, 요 소성계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났느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역 잘하는 사람은, 음양을 잘하는 사람이 주역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천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양유에서 났습니다. 양유. 예. 만약에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간략화 시키면, 요거는 양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유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위에 하늘. 저 위에 이제 건공합리에서 위에 이제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 간략화 시키면 이것도 이제 하늘에 해당하겠죠, 그죠? 하늘.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천근계는 이제 사상으로 보면 이제 태양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태양에 이렇게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신 분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상에서 주역 64개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역 64개를 이제 이 사상으로도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자유자재가 이제 되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역의 이제 달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자랑이지만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상에서 바로 64개를 갔다가 또 64개에서 다시 사상으로 왔다가, 요걸 이제 잘하게 되면 이제 주역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도 잘 할 수가 있고, 응용을 잘 할 수가 있으면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또 주역계로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정치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상에서 이제 64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64개에서 이제 이렇게 사상으로 이제 64개에서 이제 사상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주역 64개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딱 시킬 때, 여러분들이 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뭐 그 중천근계에서 맨 위의 효가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뭐 원료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맨이 이제 대승계에서 맨이 이제 요 맨이 소승계의 그러니까 맨 밑에 효, 요게 어째서 이제 소장, 야당의 이제 소장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중간 효가 왜 이제 여당의 이제 대표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역이란 것이 음양에서 사상에서 이제 8개, 8개에서 다시 64개로 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만이 이제 그런 물음들, 왜 메뉴에 있는 것을 왜 원로라고 이렇게 보느냐, 왜 이걸 왜 소장파로 보느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 텔레파시만 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발명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만 발명할 수 있으면 참 이거 강의도 안 해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천 관계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고는 뭐 이제 제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고는 제가 이제 그냥 표시만 하겠습니다. 고는 메뉴에 이제 소승계는 다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음이하는 것은 이제 땅지, 지고 그다음에 곤이 되겠죠. 곤, 예, 지. 그러니까 중지곤이 되겠죠. 메뉴 그다음에 아래 소승계도 이제 음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지곤이 되겠습니다. 중지공계. 이게 주역 64개에서 건계와 공계는 주역 64개의 이제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에 딱 입문했을 때는 이제 건계와 이 공계를 알아야만이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계를 설명하면서 대충 이제 정치상을 해석할 때 야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대충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이거 이제 그 관계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맨 위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64개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당에 해당하겠죠. 여당.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제 여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야당에 해당하는 거죠. 야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제 좀 세밀하게 알아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제 머리 깎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수록 이제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죠. 뭐 앞머리는 이제 적당히 깎아주시고, 그다음 옆머리 뒷머리는 짧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세세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당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아무래도 이 짝대기가 많은 게 좋겠죠, 그죠? 이 짝대기 하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좋겠죠, 그죠? 하나보다는 세 개로 짝대기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인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상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64개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여당이 해당하고, 아래는 이제 야당이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역 64개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역 64개에서 이제 대승계, 소승계에서 이제 위에 소승계는 이제 여당이 해당하고 아래 소승계는 야당이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이야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산천인 주역의 대가 산천인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산천인, 주역 해설의 저자 산천인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해석을 할 때, 여당에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소장파에 해당합니다. 소장파. 여당의 구조에서 보면 맨 밑바닥이지만은 이제 밑에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좀 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있으니까 이제 또 국민들도 좀 만나고,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잡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소장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효는 이제 그 대표, 그러니까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죠. 보통 보면 중요한 자리는 이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가장 이 가운데 자리에서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여당에서 이제 이 가운데 자리가 가장 중요하면서 이제 어찌보면 지역 해석을 할 때도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실제적인 이제 그 사회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에서도 보면 기업의 뭐 대표에 해당하는 것이 가운데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가운데 자리고 여당의 이제 대표 자리가 이 가운데 자리입니다. 이제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 위에 자리는 이제 여당의 원로.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여당의 이제 원로들이 이제 요 맨 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효는 밑에 소선계는 이제 야당에 해당해요. 야당에 해당하는데 야당에서 구조는 이제 같지 않습니까? 야당. 맨 밑에 효는 야당의 이제 소장파. 야당에서 이제 이 야당 대표를 도와서 막 열심히 일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잔일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만나고, 막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맨 밑에 효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효는 이제 그 야당의 대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민주당 같으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요 가운데 위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요 효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야당의 이제 원로. 야당의 원로면 김대중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이호 여사, 뭐 또는 이제 야당 중에서도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요 원로들이 이제 요 맨 위에 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오늘 엄청 중요한 걸 이야기를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역 64기에서 해석을 할 때 대선계에서 맨 위에 이제 소선계는 이제 여당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아래의 소선계는 야당에 해당하고, 그리고 맨 위에 그 소선계에서 아래는 소장, 그다음에 가운데는 대표, 그다음에 맨 위는 이제 원로, 요 해당한다는 거. 밑에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한 4번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요. 지옥을 잘하는 사람은 음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죠. 해석할 때, 이거 이제, 중천관계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양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효들 보면, 이제 음효와 양유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음효와 양효가 이렇게 서로 이제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효와 양효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해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천관계는 이제 원로가 이게 지금 양이잖아요. 이 야당의 원로가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음양을 알아야 해석을 하잖아요. 음양을. 원로가 양효인데 양효가 뭔지 모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면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그 주역을 오래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음요와 양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제 양요는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좀 에너지를 막 방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음요는 이제 쉬면서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는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터득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다른 거 해석하는데 30년 걸린 게 아니고 음요 양요에서 음요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뭐다 뭐라고 했죠? 활동적이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양요가 활동적이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음요는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면서 약간 이제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이제 그런 단계다. 그거 그 뜻을 아는데 30년 걸린 겁니다. 주역 유기사하게 해석한다고 30년 걸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음요일 때 양요일 때 이제 음요와 양요에 대한 이제 그런 분명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이제 뜻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애고편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이제 상황은 이게 해당합니다. 제가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효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로는 음이고 대표는 양이고 그 다음에 소장파는 양이고 이게 이제 지금 여당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보면 이게 연못의 의미를 연못의 뜻을 가지거든요. 연못의 뜻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태기입니다. 태. 읽을 때는 이제 태라고 있고요. 야당은 원로는 지금 보면 지금 음이고 그 다음에 대표도 보면 지금 요즘 갈라졌죠.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갈라졌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예. 음이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소장파들은 지금 막 활동적이죠. 막 말 마음대로 하죠. 야 대표 지금 뭐하냐 하면서 막 자기 남대로 말하고 막 지금 난리 났죠. 막 갈라지고 예. 이게 이제 우레를 의미하는 우레진인데 우레를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징계예요. 징계. 예. 이제 주역계로 읽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읽냐면 이게 이제 수계입니다. 택내수계에 해당합니다. 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택내수는 이제 뭐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택내수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택내수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했을 때 대통령 후보로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근혜 이제 후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 명을 불렀습니다. 예.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박근혜 이 이제 세 명을 딱 불렀습니다. 딱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 명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주머니에 이제 손을 딱 넣더니만 동전을 딱 꺼냈습니다. 동전을 딱 내미니까 문재인 대표가 딱 보면서 한 달 만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이제 그분이 상당히 이제 똑똑하시거든요. 동전을 보는 순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이제 앞면이나 이제 뒷면이 나오면 이제 자기의 이제 소원을 이제 들어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문재인 대표는 보통 보면 이제 딱 던지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 앞면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는 앞면이 좋습니다 하면서 저는 앞면이 나오면 앞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앞면을 선택했으니까 저는 이제 뒷면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딱 물어봤어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한다는 말이 동전을 딱 하늘로 던져서 동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대통령을 알아서 결정해 주시고 만약에 동전이 땅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땅으로 떨어지면 제가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